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근거인 특별 법안이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관계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개발안에 대한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맞춤 특별법 기준안이 공개되는데요. 부천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 8개를 검토하고 비교해 신설한 경기도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의원 발의안에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했던 노후 택지지구의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이보다 좀 완화하여 20년 이상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특정 신도시로 지정했을 때 생기는 형평성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또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두는 한편 추진 단계에서 실시 계획을 생략하고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업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용적률이 대폭 주민의 실익 있게끔 상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한 2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에 관련돼서는 좀 불리한 면이 좀 있는데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이 같이 간다는 것은 지역의 그 여건을 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천 중동 신도시는 90년대 초반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목표로 조성됐습니다. 전체 면적은 545만 제곱미터.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봐도 사업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226%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녹지 비율도 12.6%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간적으로 입체와 복합화를 통해서 과연 한계를 극복할 것인지. 부천 중동은 30여 년 전 기준에 맞춘 설계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층간 소음이 심화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1기 신도시는 앞으로 5년 후면 노후주택 비율이 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점차 늙어가는 도시 모습을 우려한 주민들이 신속한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큽니다. 계약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되면은 좀 영향이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기대감에 한번 넘어갔어요. 정책적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빨리 관심을 갖고 어떤 저기를 해줘야지 시간은 점점 흐르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100여 명의 건의사항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 미군 기지인 캠프마켓에 조병창 건물 철거와 존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시가 철거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의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결정에 시민사회가 반발했습니다. 역사공원 추진협의회는 철거 결정 이후부터 캠프마켓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국방부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환경부나 국방부에서는 발암물질이 없다고 저희한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암물질을 주장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 제보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조병창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조병창은 일제강점기 무기 제조 공장이고 조병창 병원은 강제동원된 무기 공장에서 다친 어린 학생과 노동자를 치료하던 곳이라며 인천시의 조병창 철거는 일제의 침략 전쟁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은 조병창 병원 철거 여부를 떠나 시민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의 철거를 국방부에 요청했고 재검토 요구에도 철거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완전한 토양 정화가 법정 기한인 2023년 내로 불가능하다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완전한 토양 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공원 추진협의회는
이날 부평 캠프마켓 정문을 시작으로 인천시청까지 철거 반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반대 행진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철거냐 존치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병창 병원 건물. 인천시의 결정이 뒤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부평구 십정동에 곧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달 31일 상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피해 지역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함께 나와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들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 발급과 긴급 금융주거 지원 안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2022년 한 해에만 1,500여 건이 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천시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19,000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기존 경기도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중증 장애인 가구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자 등입니다. 부천시는 시의회 협의를 거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 이달 중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진 만큼 지자체도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포시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는 만큼 김포시가 민생을 챙기고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파주시와 성남시, 광명시를 예로 들며 인근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거나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 역시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반발하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황민교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9일 인천시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한 이후에 꾸준히 중지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법 예고 중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들의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대법원 판결로 양도, 양수, 전대를 금지하게 된 것에 대한 인천시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임차인과 전차인 중 한 명이 빈털터리로 나가라는 협박입니다. 인천시 조례에 따라 수억 원을 주고 산 임차인이 전 재산을 잃고 벼락거지가 될 수도 없고 권리금에 가족들이 생계까지 걸려있는 전차인들을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을 인천시는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지하도상가 점포 하나는 목숨 줄이자 생명 줄인데 둘이 협의하여 하나는 죽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에 대한 중지 요구는 새롭게 입법 예고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차인도 전혀 구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탁상 공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제의 원인이 인천시 불법조례 제정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모든 고통은 임차인과 전차인들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의지대로 인천시가 행정대집행으로 밀어붙이거나 임차인들이 전차인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 생존권이 달려있는 전차인분들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목숨 걸로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대책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니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 이달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2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생존권 투쟁 총집회는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규모가 너무 커 인천시만의 힘으로는 어떤 보호 대책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인천시가 내놓은 임전차인 보호대책 입법 예고안입니다. 둘째, 지하도상가 문제는 인천시만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국가의 직무유기와 불법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됐고 2007년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 그다음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시정 권고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방관하여 이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가 빨리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수많은 임차인들, 전차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 재산을 잃거나 장사를 하지 못하면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극한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불법 조례 제정과 직무유기로 인한 중앙정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할 수 없지만 중앙행정기관들이 협력하면 생각보다 빨리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특혜나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상받더라도 손실이 50%도 받기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죽음의 파티로 명명했습니다. 영정사진 등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가를 고발하겠습니다. 21세기 최대의 사기극을 국가가 저질렀음을 전 세계에 전할 생각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모든 임차인들의 영혼까지 모아 죽음도 불사하고 모든 것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비대위 황민규 위원장이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을 한 인천교통공사 간부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는데요.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 18일에 진행된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상조 상임감사가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조례에 따라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상주 상임감사는 개인 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특별 조사 결과 공사 직원이 전 감사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에 대해 사적 용도를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사용을 했지만 의회에서는 공적으로 한 번 사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방치할 경우 의회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의장 명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또는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역 전자화폐인 인천이음의 새 운영 대행사로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이음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2025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우선시는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매출과 비용 내역 등 사업 수익 구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줄여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0%로 낮추고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구간은 45% 감면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요. 코나아이는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연 2억 5천만 원 규모의 교육 사업을, 농협은행은 저소득층 지원과 장학금 후원 사업 등 컨소시엄사가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